폭설 오는 날 차박하면 4명 중 1명은 사고가 난다 합니다. 안전에 신경 써지만 결국 못 막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망했습니다. 이 뉴스 기억하십니까? 저는 바로 이 사고가 두려워서 안전시설에만 7천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50개, 감시 카메라 20대, 제설 장비까지. 그런데도 막지 못했습니다. 2023년 12월 폭설이 내린 그날 밤, 제 캠핑장에서 손님이 쓰러졌습니다. 퇴직금 2억 5천, 대출 2억, 손해배상까지 1년 8개월 만에 4억 5천 전부 날렸습니다. 지금 저는 62세, 31년 건설 현장을 지켰지만 나이 때문에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구직 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올해 62세입니다. 중소건설회사에서 31년간 현장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에 나갔습니다. 아내는 올해 59세입니다. 평생 살림만 했습니다. 딸은 32,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아들은 29, 아직 미혼입니다. 우리 가족은 경기도 성남시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25평짜리 낡은 아파트지만 우리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2022년 2월 저는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정년은 아니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퇴직금은 2억 5천만 원. 31년 일한 대가 치고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퇴직 후엔 주로 집에서 쉬었습니다. 주말엔 손자를 봐주러 딸네 집에 갔습니다. 평일엔 아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소박하지만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2022년 2월 15일 저녁 6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박하던 4명 중 1명 사망.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화면에는 눈 쌓인 산속 주차장이 나왔습니다.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유족이 울고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설명했습니다.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던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로 보였습니다. 그저 주말에 차박을 즐기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보, 무섭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차 안에서 자는 거래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래요. 며칠 후 또 다른 뉴스를 봤습니다. 차박 인구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내 활동이 어려워지자 차박이 대안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했습니다. 리포터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31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현장에서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었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뉴스가 생각났습니다. 젊은이들이 모르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며칠 후 아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이런 생각을 해. 무슨 생각? 차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뉴스 보니까 무섭던데요. 내가 건설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했잖아요. 안전이 뭔지는 알아요. 그래서요?
안전한 차박 캠핑장을 만들면 어떨까? 아내가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캠핑장이요? 네.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제대로 된 안전시설을 갖춘 곳. 돈이 많이 들겠네요. 퇴직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출도 좀 받으면. 아내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봐요. 당신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그날부터 주말마다 강원도를 다녔습니다. 땅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홍천, 양평, 가평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홍천군 내면에서 좋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550평 계곡 옆이었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서울에서 95분 거리. 멀지도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여기 어때요? 아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계곡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우리 좋은 일 해봐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믿어줬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딸과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빠가 캠핑장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때?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좋은데요? 그런데 안전하게만 해주세요. 당연하지. 그게 제일 중요해. 아들도 말했습니다. 저도 주말에 도울게요.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들이 응원해줬습니다. 퇴직금을 확인했습니다. 2억 5천만 원. 은행에 대출 상담을 갔습니다. 2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총 4억 5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에 쓰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걸어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노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해보자. 안전하게.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의 꿈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 3월 초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토지부터 매입했습니다. 홍천군 내면 광원리 550평, 평당 36만 원, 총 2억 원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좋은 땅입니다. 서울에서 가깝고 계곡도 있고 차박하려는 사람들 많이 찾아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억 원. 평생 처음 써보는 큰돈이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였습니다. 군청에 찾아갔습니다. 민원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캠핑장은 야영장 사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500평 넘으면 필요한데 캠핑장은 예외예요. 다행이었습니다. 복잡한 절차가 줄었습니다. 화장실하고 상하수도는 필수입니다. 전기도 들어와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책에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필요한 것들, 부지 정리 평탄화, 배수로, 전기 공사, 상하수도 공사, 화장실 및 샤워실, 안전시설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뉴스에서 본 사고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절대 제 캠핑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았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대부분 무시동 히터 때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자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습니다. 경보기를 많이 설치해야겠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알아봤습니다. 개당 15만 원. 비쌌지만 필요했습니다. 몇 개나 필요할까? 차박 공간을 50구역으로 계획했습니다. 각 구역마다 하나씩 총 50개, 750만 원이었습니다. 비싸네. 하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전략할 수 없었습니다. 견적을 받았습니다. 여러 업체에 문의했습니다. 토지 매입 2억 원, 부지 조성 6천만 원, 전기 공사 1,500만 원, 상하수도 1,500만 원, 화장실 및 샤워실 5천만 원, 관리동 4천만 원, 여기까지 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시설 견적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750만 원, 감시 카메라 20대 2천만 원, 제설 장비 2,500만 원, 비상의료 키트 500만 원, 안전 안내판 제작 300만 원, 안전교육자료 200만 원, 총 7,250만 원이었습니다. 견적서를 받아들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 줄은.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아내가 견적서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안전시설이 7천만 원이나 해요? 그래야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총 얼마예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억 4,250만 원이네요. 우리 퇴직금하고 대출 합쳐도 4억 5천이잖아요. 딱 맞네요.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이미 땅도 샀고.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라도 잘 안 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차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안전하게만 하면 손님 올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노후 자금이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썼습니다. 일주일 후 대출 승인이 났습니다. 2억 원. 금리는 연 5.5%, 한 달 이자가 83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83만 원.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오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 3월 말 포크레인이 들어왔습니다.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31년 현장 경험이 있었습니다. 시공 과정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배수로가 이쪽으로 가야 해요. 전기선은 땅 속으로 묻어야 안전해요. 인부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사장님 전문가시네요. 건설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했어요. 그럼 든든하겠네요. 아내도 매일 현장에 나왔습니다. 인부들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음료수를 사왔습니다. 수고하세요. 인부들이 고마워했습니다. 덕분에 공사가 순조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4월 말 부지 조성이 끝났습니다. 평평해진 땅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여보, 여기에 차들이 서는 거예요? 네. 50대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전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상하수도 공사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5월 중순 화장실과 샤워실이 설치됐습니다. 컨테이너 3동. 깔끔했습니다. 온수도 나와요? 당연하죠. 겨울에도 따뜻한 물 써야죠. 관리동도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상주할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50개. 각 구역마다 설치했습니다. 이거 배터리로 작동해요? 아니요. 전기로 작동합니다. 배터리 나가면 위험하니까요. 감시 카메라 20대.
모든 구역이 보이게 설치했습니다. 밤에도 잘 보여요? 야간 투시 기능 있어요. 24시간 녹화됩니다. 제설 장비도 구입했습니다. 소형 제설기 2대. 겨울에 눈 오면 이걸로 치워야죠. 비상의료 키트도 준비했습니다. 심장 충격기까지 구비했습니다. 안전 안내판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차 안에서 난방시 주의사항,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 비상연락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2022년 5월 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250만 원, 퇴직금 2억 5천, 대출 2억. 전부 써버렸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돈이 거의 없는데? 괜찮아요. 다음 달부터 손님 받으면 돼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만약 손님이 안 오면 한 달 이자 83만 원을 어떻게 갚을까? 그래도 믿었습니다. 안전한 캠핑장이니까 손님 많이 올 거야. 5월 30일 개업 신고를 했습니다. 힐링 차박 캠핑장. 이름도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만 남았습니다. 2022년 6월 첫째 주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인터넷에 광고를 냈습니다. 차박 카페에 홍보 글을 올렸습니다. 신규 오픈 강원도 홍천 힐링 차박 캠핑장 일산화탄소 경보기 완비 24시간 안전관리 깨끗한 화장실 온수 샤워 가능. 반응이 왔습니다.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진짜 있어요? 네, 각 구역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 그럼 안전하겠네요. 예약할게요. 첫 손님이 예약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픈 첫날 6월 3일 금요일 저녁 5시부터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손님은 30대 부부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편하게 쉬다 가세요. 경보기가 진짜 있네요. 안심되네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총 15팀이 왔습니다. 차가 15대, 50구역 중 15구역이 찼습니다. 1박 2만원씩 30만원이었습니다. 여보, 첫날 치고 괜찮죠?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밤새 돌아다니며 점검했습니다.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체크했습니다. 한 손님이 불렀습니다. 사장님, 경보기가 울려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젊은 남성이 차 안에서 무시동 히터를 켜고 있었습니다. 손님, 배기구가 막혔나 봐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니 배기관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위험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배기관을 제대로 연결해 줬습니다. 경보기가 멈췄습니다. 와, 진짜 위험했네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2시간마다 순찰을 돌았습니다. 손님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님들이 떠나기 전에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안전하게 잘 다녀가셨으면 좋겠어요. 경보기 덕분에 안심하고 잤어요. 감사합니다. 뿌듯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평일이 왔습니다. 평일엔 손님이 적었습니다. 하루에 5팀 정도. 10만원. 평일은 원래 적나 봐요. 그래도 주말에 많이 오면 되죠. 다음 주말 예약이 폭주했습니다. 50구역이 전부 찼습니다. 완전히 만실이었습니다. 토요일 하루 매출 100만원. 여보, 대박이에요. 아내가 신이 났습니다.
손님들이 인터넷에 후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차박장 찾는 분들 여기 추천. 경복이 있어서 안심하고 잤어요. 사장님이 친절하세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예약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6월 한 달 매출을 정산했습니다. 주말 8일 800만 원, 평일 22일 1100만 원, 총 1900만 원. 비용을 빼고 계산했습니다. 인건비 없음 우리 부부가 직접 전기세 100만 원, 수도세 50만 원, 소모품 50만 원, 대출 이자 83만 원, 총 비용 183만 원, 순이익 1717만 원. 여보, 첫 달에 1700만 원이에요. 아내가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안전하게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7월도 비슷했습니다. 매출 2천만 원, 순이익 1800만 원. 8월은 더 좋았습니다. 여름휴가 시즌이었습니다. 매출 2500만 원, 순이익 2300만 원. 석 달 동안 총 순이익 5800만 원. 대출 이자 3개월분을 갚았습니다. 249만 원. 남은 돈 5551만 원.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속도면 1년 안에 대출 다 갚겠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나면 우리 노후 자금도 더 모을 수 있어요. 꿈 같았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사업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습니다. 9월에는 인플루언서가 찾아왔습니다. 팔로워 1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촬영해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안전한 차박장 찾았다. 경보기 50개 설치된 곳. 사장님 진짜 친절하심. 그 후로 예약이 폭발했습니다. 한 달 전에 예약해야 자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9월 매출 3천만 원, 순이익 2800만 원. 여보, 믿어져요? 꿈 같아요. 저녁마다 아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결정이 옳았어요. 아내가 응원해줘서 가능했어요. 우리 이제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예요. 10월도 좋았습니다. 단풍 시즌. 매출 3,500만 원. 11월 초까지 좋았습니다. 매출 2,500만 원. 반년 동안 총 순이익 1억 5천만 원.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원금도 3천만 원 갚았습니다. 남은 대출 1억 7천만 원. 이 속도면 내년 여름엔 대출 다 갚겠어요. 그럼 우리 완전히 성공한 거네요. 행복했습니다. 가족도 행복해했습니다. 딸이 전화했습니다. 아빠, 진짜 대단하세요. 저도 주말에 갈게요. 아들도 자주 도우러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인터넷 홍보 도와드릴게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11월 중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겨울엔 손님이 줄겠죠? 그래도 차박하는 사람들 많아요. 걱정 마요. 하지만 예약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11월 하순. 첫눈이 내렸습니다. 여보, 눈이 왔어요. 제설 장비 있잖아요. 괜찮아요. 눈을 치웠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왔습니다. 12월 초. 눈이 더 많이 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겨울에도 안전해요? 물론입니다. 경보기도 있고 제설도 바로 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2022년 12월 중순.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예약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주말에도 59역 중 29역만 찼습니다. 여보, 손님이 많이 줄었네요. 겨울이라 그런가 봐요. 12월 매출이 걱정됐습니다. 전달까지 2,500만 원 이상씩 벌었는데 이번 달은 절반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12월 둘째 주 토요일, 손님이 15팀만 왔습니다. 30만 원. 평소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이러다 적자 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한 달 이자가 83만 원인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 예상 매출이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비용을 빼면 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자는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순이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잘 벌어서 여유가 있었지만 이렇게 계속되면 문제였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월 셋째 주, 경쟁 업체가 생겼습니다. 우리 캠핑장에서 10km 떨어진 곳에 대형 차박 캠핑장이 오픈했습니다. 힐링 리조트 차박장, 109역 규모였습니다. 우리보다 2배 컸습니다.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1박 1만 5천 원. 우리보다 5천 원 쌌습니다. 여보, 이거 큰일인데요. 인터넷에 광고가 쏟아졌습니다. 홍보도 화려했습니다. 대형 차박 리조트 오픈, 온천 시설 완비, 레스토랑 운영. 우리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예약이 더 줄었습니다. 12월 셋째 주 주말, 손님이 10팀만 왔습니다. 20만 원.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옆에 새로 생긴 데는 안 가봤어요? 아, 거기요. 거기가 더 크고 시설도 좋대요. 가격도 싸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린 안전관리가 철저해요. 경보기도 있고. 아, 그래요? 그것도 좋긴 한데 가격이 좀 비싸요. 손님을 보내고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가격을 내릴까요? 그럼 순이익이 더 줄잖아요. 하지만 손님이 안 오면 고민했습니다. 가격을 내리면 경쟁력은 생기지만 이익이 줄었습니다. 가격을 유지하면 손님이 더 줄 것 같았습니다. 결국 가격을 내렸습니다. 1만 5천 원으로. 이제 우리도 경쟁 업체랑 같은 가격이에요. 하지만 손님은 여전히 적었습니다. 규모와 시설에서 밀렸습니다. 12월 넷째 주, 크리스마스 주간. 본래라면 예약이 많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5구역만 찼습니다. 여보, 크리스마스인데 5팀밖에 안 왔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제설기로 눈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내렸습니다. 새벽까지 눈을 치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육체 노동은 힘들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손님들 안전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연말, 한 해를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12월 매출을 정산했습니다. 총 매출 800만 원. 전기세, 수도세, 제설 비용 등을 빼니 500만 원 남았습니다. 대출 이자 83만 원. 남은 돈 417만 원. 여보, 이번 달 거의 안 남았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모아둔 돈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문제였습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 손님이 한 팀도 없었습니다. 텅 빈 캠핑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만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1년이 어떻게 지나갔지? 5월부터 11월까지는 좋았습니다. 순이익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2월 한 달이 문제였습니다. 내년 1월이랑 2월도 걱정이에요.
아내가 불안해했습니다. 겨울 석 달이 문제네요. 손님이 너무 적어요. 봄이 오면 다시 좋아질 거예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돈 1억 2천만 원. 대출 남은 금액 1억 7천만 원. 이 돈으로 석 달을 버텨야 해요. 한 달에 필요한 돈. 대출 이자 83만 원. 생활비 200만 원. 관리비 100만 원. 총 383만 원. 석 달이면 1149만 원.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만약 봄에도 손님이 안 오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1월 1일.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여보. 우리 올해는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1월도 좋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한 주에 서너 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1월 매출 600만 원, 순이익 200만 원, 대출 이자를 내고 나니 100만 원 남았습니다. 생활비도 안 됐습니다. 모아둔 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200만 원을 써야 해요. 알았어요. 2월도 비슷했습니다. 매출 700만 원, 순이익 300만 원, 대출 이자를 내고 나니 200만 원 남았습니다. 모아둔 돈 1억 1,800만 원. 3월이 왔습니다. 날씨가 풀렸습니다. 이제 손님이 많이 올 거예요.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약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경쟁 업체가 더 커졌습니다. 추가로 온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레스토랑도 고급화했습니다. 힐링 리조트, 봄맞이 할인 이벤트, 1박 1만 원. 우리보다 5천 원 쌌습니다. 가격을 더 내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1만 원으로 내리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3월 첫째 주, 한 손님이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거기 온천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그럼 옆에 있는 데로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거 아니에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 1억 1,300만 원, 대출 잔액 1억 7천만 원, 차액 마이너스 6천만 원. 아직 봄이 시작됐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 4월. 봄이 왔지만 손님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29역 정도만 찼습니다. 매출 1,200만 원, 순이익 900만 원, 대출 이자 83만 원, 남은 돈 817만 원. 그나마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작년 같지 않았습니다. 5월도 비슷했습니다. 작년 5월은 개업초라 손님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경쟁 업체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보면 우리 캠핑장은 아예 검색에도 잘 안 나왔습니다. 여보, 광고를 더 해야 할까요? 돈이 있어야죠. 광고비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6월이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매출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500만 원, 3분의 2 정도였습니다. 통장 잔액 1억 원, 대출 잔액 1억 7천만 원. 여보, 원금을 못 갚고 있어요. 이자만 내는 것도 힘들어요. 7월, 여름휴가 시즌이었습니다. 작년엔 2,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올해는 1,800만 원. 나쁘지는 않았지만 작년만 못했습니다. 8월도 비슷했습니다. 9월, 단풍 시즌. 작년엔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2천만 원. 통장 잔액 9,500만 원. 한 해 동안 500만 원밖에 못 모았습니다.
대출 이자만 1,000만 원 가까이 냈습니다. 10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예약이 또 줄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왔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기상청에서 대설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 폭설이 예상됩니다. 최대 50cm.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예약은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말에 20팀, 여보, 예약 손님들한테 전화해서 취소하라고 할까요? 그럼 매출이 없잖아요. 제설 장비도 있고 괜찮을 거예요. 12월 16일 금요일, 저녁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20팀, 40만 원. 사장님, 눈 많이 온대요.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밤 10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이미 20cm 쌓였습니다. 제설기로 눈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내렸습니다. 자정, 눈이 30cm 쌓였습니다. 제설기로 계속 치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새벽 2시, 눈이 40cm 쌓였습니다. 감시 카메라로 손님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차 안에서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체크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다행이다. 모두 안전해. 새벽 4시. 너무 피곤했습니다. 여보, 잠깐 눈 좀 붙일게요. 네, 쉬세요. 제가 깨울게요.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아내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큰일 났어요. 응? 뭔데? 손님이 차에서 쓰러졌어요. 눈이 번쩍 떴습니다.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50cm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한 손님 차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급차 불렀어요? 네, 방금 불렀어요.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30대 남성 2명이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게 손이 떨렸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경보기를 확인했습니다.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전기선이 끊겼던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구급차가 왔습니다. 두 사람을 실어 갔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폭설 때문에. 아니, 경보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환불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오전 내내 환불 처리를 했습니다. 40만 원 전액 환불.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 2분 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환자 가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남편이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어요. 치료비가 300만 원 나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를 원하십니까? 일단 변호사와 상담하고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총 6천만 원.
치료비, 위자료, 정신적 피해 등등 6천만 원. 통장 잔액 9,500만 원. 6천만 원을 주면 3,500만 원. 대출 잔액 1억 7천만 원. 완전히 끝났어.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캠핑장 안전 문제로 영업정지 3개월 조치하겠습니다. 네.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발 한 번만 규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업정지 3개월, 한 푼도 못 버는 3개월, 대출 이자만 250만 원, 생활비까지 하면 600만 원.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폐업해야 할 것 같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안전하게 한다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폭설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제대로 관리했어야 했어요. 다음 날 결정했습니다. 폐업. 군청에 신고했습니다. 캠핑장 폐업 신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땅을 팔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맡겼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사고도 났고,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1억 5천 정도? 네, 알겠습니다. 2억에 샀던 땅, 1억 5천에 팔아야 했습니다. 한 달 후, 땅이 팔렸습니다. 1억 4천만 원. 통장에 들어온 돈. 땅 매각 1억 4천만 원. 기존 잔액 3,500만 원 손해배상 지급 후 총 1억 7,500만 원. 대출 상환 1억 7천만 원. 남은 돈 500만 원. 1년 8개월. 퇴직금 2억 5천. 대출 2억. 총 4억 5천. 남은 돈 500만 원. 4억 원을 날렸습니다. 2024년 3월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캠핑장은 폐업했습니다. 땅도 팔렸습니다. 대출도 갚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에 남은 건 500만 원 뿐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죠? 아내가 불안해했습니다. 일을 해야죠. 뭐라도. 62세.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인 공고를 찾았습니다. 경비원 모집 나이는 제한 없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경비원 구한다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2세입니다. 아, 죄송한데 저희는 50대까지만 뽑고 있어요. 네? 나이 제한 없다고 써 있잖아요. 그게 형식적으로 쓴 거고요. 실제로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른 곳에도 전화했습니다. 주차관리원 모집. 저기 나이가 62인데 괜찮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젊은 분 찾고 있어요. 시설 관리 보조. 건설 경력 30년 있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2세요.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요. 한 달 동안 10곳 넘게 전화했습니다.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여보, 나이 때문인가 봐요. 아내도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모집. 아내가 전화했습니다. 거기 주방 보조 구하신다고요? 네, 맞아요. 경력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9세입니다. 아, 저희는 40대까지만. 아내도 거절당했습니다. 저녁마다 아내와 마주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이렇게 일자리가 없을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요. 통장 잔액 400만 원.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사용. 이대로 가면 넉 달 후엔 돈이 바닥났습니다. 4월 중순,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떠세요? 응, 괜찮아. 일자리는 구하셨어요? 아직 찾는 중이야. 아빠,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희도 애기 키우느라 힘들잖아. 아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아빠 잘못 아니에요. 폭소리, 아니야. 내 잘못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5월 초, 드디어 면접 기회가 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모집 야간 근무. 면접 장소는 성남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앉으세요. 관리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이가 62세시네요. 네. 하지만 건강합니다.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야간 근무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급여는 한 달 200만 원입니다. 주 6일 근무고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첫 면접 성공.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경비 일 구했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한 달에 200만 원이래요. 그럼 우리 이제 괜찮겠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착잡했습니다. 31년 건설 현장 관리자.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 5월 15일. 첫 출근 날. 경비실로 갔습니다. 앞선 경비원이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여기 순찰 시간표고요. 2시간마다 순찰 돌아야 해요. 네. CCTV 모니터링하고 택배 정리하고 민원 처리하고. 알겠습니다. 밤에 잠자면 안 돼요. 걸리면 바로 잘려요. 네. 첫날 밤. 경비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CCTV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 순찰을 돌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걸었습니다.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새벽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마주 왔습니다. 30대 남성. 운동복 차림. 아, 경비 아저씨? 수고하세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돌아봤습니다. 혹시 김 소장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예전에 현장에서 뵌 적 있는데 맞으시죠? 알아봤습니다. 10년 전 함께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아, 그때 소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나 지금 여기서 일해. 네? 일이요? 경비. 후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장님, 무슨 일이? 사업 실패했어. 그래서 후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후배가 돌아서서 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옛날 후배를 만났어. 그 사람이 날 봤어. 경비하는 걸.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욕심 부린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 200만 원. 통장 잔액 600만 원.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도 일을 구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한 달 150만 원.
우리 부부 합쳐 35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살 수는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 순찰을 돌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해. 어떻게든. 2달이 지났습니다.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경비 일도, 가난한 생활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2024년 7월 경비 일을 시작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새벽 순찰도, CCTV 모니터링도, 택배 정리도.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경비님, 차 한잔 하시죠? 아, 감사합니다. 그 노인은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었습니다. 가끔 경비실에 들러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경비님, 여기 얼마나 되셨어요? 3달 됐습니다. 전에 뭐 하셨어요? 건설 현장 일했습니다. 30년 넘게. 오, 그럼 전문가시네요. 왜 여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캠핑장 실패 이야기를.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완전히 망했습니다.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해요. 네. 저도 10년 전에 사업했어요. 펜션. 가슴이 뛰었습니다. 펜션요? 네. 강원도 평창에. 어떻게 되셨어요? 망했죠. 5억 날렸어요. 5억. 퇴직금 3억, 대출 2억. 전부 날렸어요. 지금은 이 아파트가 제 전 재산이에요. 이것도 딸이 사준 거고요. 경비님도 차박 캠핑장 하셨다고요? 네. 안전사고 났다고요? 네. 폭설 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펜션도 그랬어요. 화재 사고. 화재요? 네. 손님이 불 피우다가 펜션 한 동이 전소됐어요. 보험은 있었는데 전액 보상이 안 됐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비님, 후회되시죠? 네. 매일 후회합니다. 저도 그래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근데 말이에요, 경비님. 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욕심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린 욕심 부린 게 아니에요. 그럼? 몰랐던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줄. 우린 평생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건설 현장, 회사 생활. 그런데 사업은 달라요. 맞아요. 사업은 외부 요인이 너무 많아요. 날씨, 경쟁, 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뭘 잘못했는지. 뭐예요? 준비가 부족했어요. 시장 조사도, 리스크 대비도.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욕심이 아니라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 네. 내가 30년 일했으니까 잘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 하지만 사업은 경험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건설 경험이 있으니까 캠핑장도 잘할 수 있어. 안전 관리만 제대로 하면 돼. 하지만 몰랐습니다. 폭설이 올 줄. 경쟁 업체가 바로 생길 줄. 겨울 매출이 이렇게 급감할 줄. 노인이 말했습니다. 경비님,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뭘 하시겠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안 했을 것 같아요. 캠핑장.
저도요. 펜션 안 했을 거예요. 대신 뭘 하셨을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했을 거예요. 경비든 택배든 안전한 일. 큰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나씩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경험 없는 분야에 뛰어들었다. 건설은 알았지만 캠핑장 운영은 몰랐습니다. 둘째, 계절성 수익 구조를 몰랐다. 여름엔 잘 벌지만 겨울엔 손님이 없습니다. 셋째, 경쟁을 예상하지 못했다. 차박이 유행하면 경쟁 업체가 생깁니다. 넷째, 외부 리스크를 과소평가했다. 폭설, 사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다섯째,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다. 2억, 한 달 이자만 83만 원. 여섯째, 여유 자금이 없었다. 비수기 석 달을 버틸 돈이 없었습니다. 일곱째, 모든 걸 한 곳에 걸었다. 퇴직금 전부. 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덟째, 감정에 휩쓸렸다. 안전한 캠핑장을 만들자는 사명감. 하지만 사명감만으론 사업을 못합니다. 공책에 적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들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욕심 부린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준비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몰랐어요.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한 가지만 바꿨을 거예요. 뭐요? 퇴직금 전부를 걸지 않았을 거예요. 절반만 투자하고 절반은 남겨뒀을 거예요. 그럼 캠핑장을 못 만들었을 텐데요. 그럼 안 만드는 게 나았을 거예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랬어야 했어요. 그리고 대출도 안 받았을 거예요. 대출이 문제였어요. 이자 부담이 너무 컸어요. 맞아요. 며칠 후 또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경비님, 요즘 어때요? 많이 생각했어요. 뭘요? 제 실수들. 이제 알겠어요. 다행이네요. 알게 됐으니.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죠. 어떻게요? 젊은 사람들, 은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말해줘야죠. 제 이야기를요? 네.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집에 돌아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 네, 아빠. 아빠가 실수한 이야기 해도 될까? 왜요?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아빠처럼 안 당하게. 아빠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딸이 울먹였습니다. 아빠, 그런 생각하시는 거 자체가 대단하세요. 아니야. 당연한 거야. 아빠,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고맙다, 딸아. 그날부터 제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2024년 9월 경비 일을 시작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매일 밤 야간 근무, 매일 새벽 순찰. 힘들지만 할 만했습니다. 아내도 식당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350만 원을 법니다. 적은 돈이지만 우리에겐 소중합니다. 통장 잔액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600만 원에서 시작해 지금은 1200만 원. 1년이면 2천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일, 제가 저지른 실수,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첫째, 경험 없는 분야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저는 31년 건설 현장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캠핑장 운영은 전혀 달랐습니다. 건설과 서비스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관련 분야라도 직접 해본 적 없으면 위험합니다. 둘째, 퇴직금 전부를 한 곳에 걸지 마십시오. 저는 퇴직금 2억 5천만 원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대출까지 2억. 만약 절반만 투자했다면 실패해도 노후 자금은 남았을 겁니다. 분산하십시오. 절대 올인하지 마십시오. 셋째, 대출은 최소화하십시오. 대출 2억. 한 달 이자만 83만 원. 이자 부담이 저를 죽였습니다. 비수기에도 이자는 나갑니다. 손님이 없어도 이자는 나갑니다. 대출은 독입니다. 최대한 피하십시오. 넷째, 계절성 수익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여름엔 잘 벌었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하지만 겨울엔 600만 원. 4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비수기를 견딜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6개월치. 다섯째, 경쟁을 예상하십시오. 잘 되는 사업엔 경쟁자가 생깁니다. 저는 6개월 만에 경쟁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저희보다 2배 큰 규모로. 경쟁에서 밀리면 끝입니다. 여섯째, 외부 리스크를 과대평가하십시오. 폭설, 사고, 민원.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막을 수 없는 것들. 그런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십시오. 일곱째, 안전만으론 부족합니다. 저는 안전에만 집중했습니다. 7천만 원을 안전시설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가격, 규모, 마케팅, 서비스. 모든 게 중요합니다. 여덟째, 감정보다 숫자를 보십시오. 안전한 캠핑장을 만들자. 이런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숫자입니다. 매출, 비용, 이익, 손실.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8가지. 제가 1년 8개월 동안 4억 원을 날리고 배운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제발 저처럼 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 3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지 마십시오. 둘, 대출은 절대 받지 마십시오. 셋, 경험 없는 분야는 피하십시오. 이 3가지만 지켜도 저처럼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법니다. 31년 건설 현장 관리자였던 제가. 하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일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아내도 식당에서 일합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우리 부부 합쳐 350만 원. 적은 돈이지만 살 수 있습니다. 1년에 2천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2억. 사고 때문에 날린 돈을 다시 모으는 겁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밤 경비실에서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실수하지 않았으면. 그게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까? 퇴직금으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제발 신중하십시오. TV에서 보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나는 다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건설 경험도 있고 안전도 잘 아니까. 하지만 달랐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아버지 이런 사업 어때요? 이렇게 제안한다면 꼭 말해 주십시오. 천천히 생각해 보자. 퇴직금 전부는 안 돼.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아내와 상의는 했지만 전문가 상담은 안 받았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돈이라도 안전하게. 그게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4억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다음에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펜션 투자로 5억을 잃은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